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왜 제가 뭐라고 있는데? 아니요, 어떤 분이 단합가라고 하셔가지고 단합가. 저희 둘의 별로-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별로 단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인물인데 저 인물이. 네. 제가 단합을 해치는 인물인가요, 그러면? 뭐 거기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더 막내 작가의 줄임말 더마카고요. 막간다에 막가도 막기는 맞아요. 그거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요. 자,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네. 오늘부터 전 국민 나이가 1살 또는 2살 어려지지 않습니까? 뭐 대한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뉴스. 제이비 몇 살 어려지세요? 저는 어차피 뭐 생일이 봄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한 살? 쏘쏘. 그래도 좋아요? 당근 좋죠. 아니 뭐 나이를 잊고 사실 법도 한데 이렇게 나이에 민감하게 구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남들이 몰아가잖아. 저는 젊게 사는데. 네, 28청춘 제이비와 함께하는 제이비 타임이고요. 에릭소님이 미국 서부 시간 오후 3시 되어 갑니다. 오랜만에 생방송으로 듣습니다. 한국 방문한 지 2달 되어 가는데 또 가고 싶네요. 은퇴 후에는 꼭 고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죠. 역 이민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수구초심이라고. 뭐 좋은 일입니다. 네, 그 소원 이루어지시길 바라겠고요. 예. 내 맘대로님하고 아웃도그님은 야간 업무를 하다 보니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내 맘대로님이 보내주셨고요. 아웃도그님은 야간 조일 때는 제 방을 봤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지원을 나와서 생방송을 듣습니다. 하루가 길겠어요라고 다소 상반된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엄청 졸릴 시간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때쯤 되면 이제 퇴근을 그렇죠. 준비하실 시간인 거죠. 그런 거죠. 기진맥진해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남부지방은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네. 3839님. 비모닝입니다. 오늘도 시선집중과 삼천포에서 초등학생들 급식해 주려고 출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급식 노동자이신 거 보구나. 그리고 6300님. 여기는 전주인데요. 조금 전에 해가 쨍 하고 나왔다가 지금은 굵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빗길 조심하시고요. 시선집중은 귀집중으로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나라가 해주셨네요. 되게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예요. 그런 거 경험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비가 막 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그쳐버리는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건 땅이 안 넓어도 가능하죠. 아이가 저렇게 단합을 해친다니까 저렇게 아이가 뭐 호응을 안 해 호응을 아이가. 3561님이 단합가 더합가 모르겠고 나는 막가파로 들린다고. 뭐 비슷해요. 네. 뭐 그 캐릭터예요 제가.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부터는 뉴스를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교육과정평가원이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발표를 했죠.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6점으로 작년 수능 134점보다 2점 올랐고 1,492명이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만점을 받을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아무튼 지난해 수능 만점자보다 371명 그러니까 지난해 수능 만점자가 371명이었는데 무려 4배 증가했다고. 왜 국어를 콕 집어 전하느냐? 킬러 문항 논란의 촉발점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이 바로 6월 모의평가 국어시험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국어 비문학 영역이 공교육에서 배우기 어려운 내용을 다뤘다 이렇게 거론한 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도 엊그제 발표한 킬러 문항 사례에 6월 모의평가 국어 문제를 포함을 시키기도 했는데 뭐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시선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이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소한 국어의 경우 킬러 문항의 변별도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오히려 수학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수학이 원래 어려운 거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다. 그렇죠. 네, 아무튼 국어든 수학이든 너무 어려웠으면 문제 아니냐라는 반박은 성립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논란의 핵심은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킬러 문항 때문에 어렵다였고 특히 국어 문제의 킬러 문항이 콕 찍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일종의 예증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증명한 건데 그 예증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저것 다 떠나서 교육부와 평가원 감사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어제 국회 교육위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킬러 문항은 정답률로만 볼 수는 없다. 수능 150일 남겨두고 올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핀셋으로 제거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 말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킬러 문항이 될 수 있는 것은 찍어서 나올 수 있는 그 통계 비율 이하로 정답률이 나와야 킬러 문항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지선다로 한다면 20% 이하의 정답률을 보여야 킬러 문항의 최소 기본 여건이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 연결이 되지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럼 뭔데요, 킬러 문항이 그러면? 6월 모의평가는 난이도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다. 또 이 말씀도 하셨다고 하던데. 그런데 그러면 왜 6월 모의평가 가지고 킬러 문항 얘기를 왜 제기해요, 그러면? 김종희 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뚜껑 열리기도 전에 난리를 치니 막상 설이 거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한간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킬러 문항은 삭제하고 그렇다고 새로운 유형은 없는데 쉬운 수능은 아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설명이잖아요. 네. 이 설명 자체가 킬러 문항급이다. 독해 문제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던데 과연 정부가 이 초고난도 문제를 잘 풀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최고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문제는 저희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감사원이 올해 연간 감사 계획에 12구 참사건을 포함을 시켰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지난 2월 올해 연간 감사회 계획을 발표하면서 12구 참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감사 계획이 없다고 브리핑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브리핑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경향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 좀 추려드리면 경향신문이 감사원의 1월 12일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입수를 했어요. 이 회의록을 보면 감사위원들이 12구 참사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감사원 사무처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사무처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감사위원 상당수가 가급적 조기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최재 감사원장이 연내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시점은 특정하지 말자라는 절충안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 제안이 수용이 돼서 12구 참사에 대한 감사인 사회적 재난의 대비 체계에 대한 감사는 연내 실시하되 시점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안 한다는 발표를 안 했다는 겁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거기서 발생한 건데 경향신문이 지난 2월에 감사원이 올해 연간 감사 계획에 사회적 재난의 대비 체계라는 항목으로 12구 참사에 대한 감사를 넣었다 보도를 했어요. 사실대로 보도를 한 거죠. 회의록에 기초하면. 네. 그런데 감사원은 보도 참고 자료를 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태원 참사 감사는 업무 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겁니다. 네. 이러면 이거 지금 거짓 브리핑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일종의 처벌 대상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처벌 대상 이런 걸 떠나서 그 국민권익위원회 열심히 감사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배포 혐의였거든요. 어허. 근데 그럼 감사원 이라고 하는 어떤 반문이 당연히 여기서 지금 따라 붙는 거고.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감사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조기에 감사를 실시하자고 했고 하여간 논의 끝에 올해 안에 감사를 실시하되 시기는 특정하지 않는다고 하여간 결론을 냈으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올해 안에 감사 실시합니다라고 그렇게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도 참고 자료죠. 그렇게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합니까? 왜 안 했다라는 겁니까? 그게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감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최고 단위의 어떤 그 의결기구는 감사위원회인데 지금 그러면 결국은 어떤 보도 참고 자료 내고 하는 실무 파트에서 감사위원회의 회의 결과 내용도 어떻게 됐다 무시해버렸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핵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들으면서도 살짝 이해가 안 가는데 감사 계획에 담았는데 담았다고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이랬을까요? 담았다고 하면은 언제가 되든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말을 안 해도 계획서에 담겨 있으면 언젠간 해야죠.
계획사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완전히 공개되는 게 아니니까. 아, 그래도 자기들은 공유할 거 아니에요. 하겠죠. 연내한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더 참신하게 나올 줄 알았지만. 저렇게 근데- 단합을 해쳐서 저렇게 하여가. 아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음. 지금 12구 참사 유족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 안 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공표, 연내에 실시한다는 공표를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실무진 일을 도대체 간이 부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 누가 이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게 지금 핵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현님, 손뚜개님 등등 많은 분들이 이제는 감사원을 감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감사원은 누가 감사합니까 도대체? 예?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엠네지아님도 갈수록 첩첩산중이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순순히 모든 진실을 밝힐지는 모르겠고 그게 만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조사든 뭐든 필요한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일단 국회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글쎄 국회가 얼마나 파고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네, 이 문제는 뭐 현재 진행형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여파가 1차적으로 닥친 곳이 어디입니까? 염전입니다. 천일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가격이 뛰었다는 소식은 이제는 뉴스가 아닙니다. 구문입니다. 구문. 그렇죠. 근데 2차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안동 간고등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그 맛있는 간고등어. 여기서 지금 2차 영향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왜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통기간을 길게 하고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고등어의 배를 가르고 염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쓰입니까? 소금. 천일염이 쓰입니다. 네. 안동 간고등어 생산자 협회에 따르면 안동에서 7개 업체에서 하루 약 10만 마리의 간고등어를 생산하고 있고 이들 업체가 한 달간 사용하는 소금이 20kg들이 포대 600여 개, 약 12톤 분량이라고 하는데 천일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가격이 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선금을 줘도 천일염을 구하기 어려운 지금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고등어 생산량은 떨어질 거고요. 가격은 오를 거고요. 부담은 소비자에게 넘겨지고 이렇게 연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2차 영향이 안동 간고등어에만 해당이 될 거냐라는 건데요. 제가 퍼뜩 떠오른 거 김치 업체만 하더라도 김치를 만들려면 소금에 절여야 될 거 아닙니까? 배추를. 해야죠. 그렇죠. 소금 엄청 쓰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소금 풍기 현상이 계속된다면. 또 다른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토토로님이 조미김도 영향 받을 것 같습니다. 예. 라고 해주셨고 로라님도 맞네요. 조미김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젓갈이요. 양희자님이. 그렇죠. 젓갈 당연히 소금 많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아몰랑님 이러면 올 겨울 김장 비상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줄줄이 연쇄 지금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려의 포인트인 거죠. 눈팅님은 김밥집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밥을 쌀 때 밥에 약간 소금 넣어가지고 양념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장보러 마트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천일염 이런 게 아니라 요만한 봉투에 들어있는 몇백 그램짜리 그 꽃소금 사려고 일하는 분께 소금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봤더니 안 들어왔어요 이래요. 제일 먼저 답변이. 그래서 제가 또 눈치 딱 해. 저 그거 아니고요. 그냥 조그만 꽃소금 하나 사려고 했더니 그때 알려주시더라고요. 가보니까 텅 비었어. 아하, 그거조차도요? 아니 꽃소금이 좀 한 두세 개 남아있게 해서 사긴 했는데 소금 코너가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정말. 서충화님이 간장, 고추장, 된장도 영향이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지금 마트에 가면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매출도 엄청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고요. 이인수님이 매년 김장 300포기 이상 해야 하는데 지금쯤 소금을 사서 간수를 빼야 하는데 소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아니 뭐 하시는 분데
김장을 300폭씩이나 하신대? 그러니까요. 오, 대단하시네. 네. 대전 고수님이 솔직히 소금 안 들어가는 반찬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그건 그렇긴 해. 밥상은 다 영향을 받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정부는 뭐 최근 천일염 생산량 감소는 장마철을 앞두고 출하량을 조절을 해서 그런 거고 7월 햇소금이 본격 출하가 되면 공급에 문제 없다. 그리고 여당은 소금 사재기는 야당의 괴담 수준의 선동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뭐 이제 그러니까 얘 뭐 선동 때문이 뭔지는 일단 그 둘째 치고요. 일단 어떻게든 수급을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물가 올랐는데 여기서 또 이런 영향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편 일본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성능을 최종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네. 이게 진짜 사실상 마지막의 절차다라고 하고 IAEA 최종 보고서는 다음 달 4일에 공개될 거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이 시간을 대표하는 정신이죠. 삐딱선 정신 플러스 나무꾼 정신으로 고른 뉴스입니다. 네. 어떤 거죠?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이분. 김미나 창원시 의원. 또 막말을 했는데요. 이번에 주제가 민주 추모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23일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내년 7월 마산 하포구에 들어서는 민주주의 전당을 거론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들어보실까요? 마산 회원구에는 국립 3.15 민주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영령들을 기리는 곳이 있으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김주열 시신 이양지에 있는 그 재단처럼 이렇게 불 밝혀놓은 것이 딱 거기만 불을 밝혀놔가지고 무섭대요. 투자 전문가 또는 이렇게 부동산을 좀 하시는 분들이 우리 마산을 다녀가시고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도시 전체가 무겁다, 과거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셔서 외국은 일부러 무덤을 사람들이 사는 도시 한중간에 놓는다고도 하잖아요. 삶과 죽음을 한 군데 놓는다고. 네. 근데 이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뭐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막말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일이 대거리하면서 토달 가치도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냥 요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지방의원 중에서 전국적 지명도로 따지면 이분이 최고인 것 같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면 한번 내년 총선도 한번 고려해 보셔라. 뭐 총선이라는 게 지명도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한번 저기 권유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왜 이런 권유를 드리느냐? 뭐 제명 이런 걸 창원시 의회에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출마하시면 뭐 그 공천 단계가 경선 단계가 되든 본선 단계가 되든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해서 한번 총선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간곡한 권유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린이 인규님이야 도시가 무거워지다뇨. 저는 의원님만 나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라는 촌철 남겨주셨고요. 다음 뉴스 짧게 전해주실까요? 국방부와 환경부가 지난주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를 했어요. 그 결과는 전자파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측정 최고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에 불과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후에 국민의힘이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성주를 찾아 참외를 먹었고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했고 어제는 신원식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수사를 요구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고의적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지연시켰다면서 그 대상이 대통령이든 안보실장이든 장관이든 성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크게는 이 건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이은 제3탄이 되느냐 여부. 그리고 작게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 3부에서 윤건영 의원과 인터뷰에서 한번 해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JB타임즈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더마하고 인사 나눠야 되는데 단합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삐딱선 정신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단합 정신이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